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역사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입니다. 역사전쟁에서는 간단합니다. 이승만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세우면 대한민국 바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특히 김정일이는 한국 사람 만나면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참 그거 기록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기자들, 한국 언론인들 모아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남한에서는 유신을 자꾸 부정하는데,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유신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랍니다. 그러고 서울의 발전상을 보면 같은 민족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독재자는 원래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북한이 박정희보다도 이승만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6.25 남침했을 때 첫날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대사한테 우리 영어로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나와가지고 몽둥이와 돌멩이를 가지고라도 싸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은 디네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다는 이야기가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은 막아야 합니다. 그 뒤에 기자회견에서 요거는 유엔이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인데 요거는 그 성격이 밴디트 레이드 마적단 습격 사건이다. 마적단 습격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우리가 조직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트루먼이 점잖게 남친 보고를 듣고 디네슨 국무장관한테 이거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방국인 영국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천천히 합시다 하고 전화기 딱 내려놓았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트루먼 대통령의 불칼 같은 그 결단의 사나이 트루먼 대통령의 순간적 결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살고 대만이 살고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서독은 재무장하고 나토는 군사 동맹체로 커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하면서 군사비를 4배로 늘리고 병력을 160만에서 320만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그 40년 뒤에 동서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승리하는데 거기에 또 큰 역할을 한 게 서울올림픽 아닙니까?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그게 중계가 되니까 동구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 텔레비전 중계를 보니까 오랜만에 또 자기 팀이 참여해가지고 성적 좋고 하니까 소련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동독 체코 사람들 얼마나 그 서울올림픽 중계방송 열심히 봤겠습니까? 보니까 거지 국가, 식민지 국가라고 알려져 있었던 한국이 저렇게 잘 산다. 우리는 이건 뭐냐 도대체. 그런 문제의식이 그 다음에 1989년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동구공산권을 차례로 무너뜨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게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화자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승만, 트루먼 두 분의 결단에 의해서 동구공산권 소련까지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6.25는 이긴 전쟁이고 세계가 이긴 전쟁이다. 세계 3대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박 회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업인이 돈을 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트루먼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상암동에 있는 데 동상을 세우려고 했더니 이 세력들이 몰려와가지고 막고 서울시도 그 땅이 서울시라고 해가지고 세우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인물 기념관에 그 인물을 못 세우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사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죠.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뭐 좋은 소식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지지부진해요. 아니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게 땅 한 평도 못 내주겠다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면은 역사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갱이 정율성 동상 공원 세우고 골수 빨갱이 홍범도 화물 만들어내는 이런 풍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역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념 발언이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격한 게 진실을 말하면 과격하죠. 비겁한 자들한테는 용감한 사람들이 제일 싫습니다. 노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노예보다 용감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이 치명적 사대주의와 노예 근성, 그들의 정신을 사로잡는 가짜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이걸 뚫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역사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진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응원하실지 응원하셔야 되는 거죠. 한번 고민하는 사항이 아니라 고민할 것 없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모금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상한 방송하는 언론사에 전화하는 것,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이념전쟁, 역사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어 전쟁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 없는 국민의 힘이 어제 푸틴 김정은 회담을 이야기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맞습니까? 국무위원장이 맞아요.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국가 아니잖아요.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국무위원장이라 쓰면 안 되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국가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문재인은 한술 더 떠가지고 평양에서 연설하면서 자기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하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마치 김정은이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끔찍한 연설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위원장 밑에서 나는 남쪽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런 연설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그 당시에 요사이는 저쪽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연설이 나왔을 때 신문사설 중에 그걸 지적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역사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용어를 정립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정상은 대한민국 대통령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문재인, 김정은 회담, 김대중, 김정일 회담 이렇게 하든지, 요거는 북한이 쓰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순회회담 또는 최고위급 회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 그 다음에 북미라고 하는 자 있잖아요. 북미. 어떻게 북한이 나라도 아닌데 동맹국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까? 북미라고 쓰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은 친북주의자입니다. 바보가 더 많죠. 그 다음에 평화통일이라는 말씀은 안 되죠.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평화적 자유통일입니다. 우리는 평화통일 그만 쓰고 자유통일로 바꿔야 합니다. 민족 공조란 말 쓰면 안 되죠. 아니
북한 노동당 정권과 무슨 민족 공조입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 반역 세력인데, 민족 반역 세력과 공조하면은 그거는 민족 반역자끼리의 공조지, 그게 민족 공조가 됩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15 선언부터 나오는 말인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이게 다 사기 아닙니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한국 사람들은 이 개념에 약하고 한글 전용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 의미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좋은 말만 들이다 늘어놓아 버리면 그게 깜빡 속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첫째, 민족 경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남북한이 이게 민족 경제입니까? 사회주의 경제가 있고 자본주의 경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민족 경제를 하면 뭐 근사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균형 발전? 아니,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하려면 간단하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저 $1,000 수준으로 안쳐버리면 되죠. 그래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해야 남북한 균형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걸 좋은 말로 만든 거죠. 또 유무상통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조폭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무상통. 부자한테 돈 뺏으면서 야, 우리 유무상통하자. 그런 조폭 논리가 14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합니다. 바꿀 게 많아요. 용어. 그래서 요새 우리 정부가 쓰는 말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그럽니다. 트리티드 워터라고 그래요. 처리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염수가 어떻게 안전합니까? 오염을 제거한 처리수가 안전한 거지. 그런데 왜 못 바꾸느냐? 대통령이 그것까지 참 챙기기에는 정말 참 신경질을 할 텐데, 밑에 공무원들이 좌익 눈치를 보니까 오염수라고 하면은 당신 일본 편이냐 하는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계속 처리수라고 하면은 일본 편이라고 욕할까 싶어가지고 계속 오염수는 안전합니다. 오염수는 안전합니다. 이런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국민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이게? 이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이념 무장이 지금 여당 중에서 제일 뛰어난 분이니까. 그런데 요사이 저런 기회가 하나 오긴 왔어요. 이른바 가짜뉴스에 의한 대선 공작. 가짜뉴스에 의한 대선 공작?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짜뉴스에 의한 윤석열 낙선 공작이죠. 그걸 벌린 세력이 이제 네트워크로 존재한다는 게 이제 실감 있게 드러났습니다. 뉴스 타파라는 매체가 녹음한 내용을 변조를 해가지고 완전히 범죄적 조작을 해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무슨 뭐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봐줬다는 식으로 엉터리 기사를 발표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KBS, MBC, YTN, JTBC 그 다음에 경향신문 등등이 투표 사흘 전에 집중적으로 퍼뜨린 것 아닙니까? 그때 여론조사에 의하면 5% 내지 10%포인트로 윤석열 이긴다고 나왔다고요. 근데 그게 개표당이 왜 0.73%포인트로 줄어들었느냐. 저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뻔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이었습니다. 가짜뉴스에 의한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 가담한 자들이 뉴스타파, KBS, MBC, YTN, JTBC, 경향신문 등등이었다.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가짜뉴스에 의한 부정선거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는 차원의 부정선거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3.15 부정선거에 사형에 처해진 사람이 당시 3.15 부정선거 때 내무장관 최인규였습니다.
최인규는 발포 명령하고 관계 없습니다. 발포 명령이 있을 때는 내무장관이 홍진기 씨였어요. 부정선거를 획책했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반역죄다 해가지고 사형 집행한 거 아닙니까?